자,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입니다. 그렇게까지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확인할게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죠? 그냥 어떠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당연히 B가 0이 아닌 것들을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그 유리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B가 상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B분의 A라는 애는 유리식 중에서도 이게 다항식이죠. 그러면 만약에 B가 상수가 아니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분수식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다항식에 대하여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식의 값 자체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식의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분수를 사칙연산하는 것처럼 덧셈과 뺄셈 할 땐 무엇을? 통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곱셈과 나눗셈은 그냥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지금 유리식 같은 경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여 그 인수 형태로 정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유리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분분수. 분수로의 변형.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AB분의 2라고 되어 있는 애를 B-A분의 1로 바꾸어 앞에다가 달아주고, 그 다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거는 숫자에서도 해당이 되고 문자, 식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9 곱하기 x 더하기 2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빼시면 돼요.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을 뺐으면 그 뺀 애가 먼저 앞에 온 애가 뒤에 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서 앞에 걸 뺍니다. 그래야지만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형태로 쓰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이죠. 왜? 요 앞에 2에서 1 빼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요대로 계속 쭉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식이 뭐라고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0분의 1 이렇게만 넣는다. 이거는 부분분수 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더 많이 써먹냐 라고 했을 때 수원에 있는 수열의 합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너 수열도 했다며? 했다는데? 그냥 언니가? 너 아니냐? 너 수원 했다는데? 아, 그래? 뭐야, 다 했다는 줄. 자,
그 다음에 저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3번 같은 경우의 형태는 뭐예요? 그 3번이 아니라 그 저기 괄호 3번. 부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경우.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번분수라고 하죠. 번분수 형태에서는 그거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뭐 D분의 C분의 B분의 A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분모로 가고 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그딴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원리라고요. 어떻게? 저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식 중에서 뭐 유리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의 같은 걸 곱하여 식을 더 간단히 만들어주는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분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꼴은 너무 꼴배기가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려요. 함부로 막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곱하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계속 강조 드립니다. 괜히 어설프게 그 번분수 그 초등학교 때 그 막 경식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알려주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가르쳐줘?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막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되게 진짜 그 사고가 멈춰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자꾸 두 번째래. 자, 이번에는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 식인데 정석이라는 교재나 우리 학원 알구전이라는 교재에서 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결국엔 분수를 통분하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죠? 약분과 통분이라는 단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약분과 통분? 약수와 배수, 뭐 약분과 통분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맞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우셨을 때는 분수랑 소수를 배우실 때 분모가 같은 수의 덧셈 뺄셈 까지 배우거든요. 근데 분모가 다른 수의 덧셈 뺄셈을 배울 때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진즉에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럼 그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줄까요? 라고 할 때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숫자를 곱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뭐 3분의 1 더하기 빼기 뭐 4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그 똑같은 숫자를 어떤 걸 타겟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배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식의 최대 공배수와 최대 공배수는 뭐야? 식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없어진 단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알구전 할 때도 그때 말씀드렸죠. 교과과정상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다.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그 통분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뭘 하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놓고 시작을 한다? 인수 형태로. 인수분해를 다 해서 인수 형태로 다 놓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걸 기본으로 가져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리식은 간단하게 이 정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비례식이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초등학교 얘기해서 어차피 기억도 안 날 걸 왜 자꾸 초등학교 얘기를 하시는지 6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십니다. 비와 비례라는 단원이 이제 6학년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단원이 6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B라고 하는 건 A 대 B를 B라고 하고 그 비율, B와 비율이라는 단어에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B분의 A를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기준량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비율이라고 한다. 그럼 거기서 비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율이 서로 같은 비를 등으로써 연결해 준 거를 비례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비례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비례식이라는 건 결국엔 뭐라고요? 비율이 서로 같은 거라고요. 그럼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B분의 A라고 하는 그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상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비례상수라고 하죠.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대 B가 C 대 D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 A는 BK고 C는 DK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다 라고 하면 그럼 이건 뭔데? 그럼 내항의 곱 대 중간항의 곱 대 뭐 외항의 곱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표현하는 거를 바꿔서 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70페이지 가장 아래,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하여 A 대 B가 C 대 D다라고 하는 건 B분의 A 대 C분의 D를 만족하니까 A는 BK, C는 DK를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뭐 요렇게 저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 비례식의 성질 지금 요 책에 보시면은 또 뭐가 없다? 알구전에서는 배웠으나 여기에 없는 것 또 하나 뭐였죠? 가비엘이. 그 가비엘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B분의 A가 뭐냐? D분의 C가 2분의 DEF, F분의 E 라고 할 때 이 값이 K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비율이 서로 같은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즉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 또한 K가 되고, 심지어 여기 이 값에 같은 PP, QQ, RR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P, B, Q, D, R, F 분의 PA, QC, RE 똑같이 K로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렸던 거 있죠? 뭐였지? B분의 A가 D분의 C이면 B분의 A 더하기 B가 D분의 C 더하기 D가 됐나? 이런 거 있었죠? 양면에 똑같이 1 더하시면 이런 모양 나온다고 했어요. 또 양면에 똑같이 1 빼면 또 똑같은 모양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식이 서로 같으니까 또 다른 모양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 그럼 비례식과 관련된 자잘자잘한 것들은 사실은 내신 대비용이에요. 알구전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내신 대비용이고요. 여기서 내가 선행이라고 하는 거에 제한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굳이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 심화 과정을 정석으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수하 배우기 시작했을 때 혹은 수상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왜 알려주세요?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이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걸 아우르는 이 단원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내신 대비용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요건 뭐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비례, 상수 이용해서 풀이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4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결국엔 뭐야? 뜻은 동일합니다. 무엇?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죠? 그 유리함수라는 거 안에 다항함수와 분수식이라는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기본적으로 정의역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1분의 x-1의 제곱이랑 y는 x-1이랑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이건 반드시 절대로 다른 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마디를 합시다. 여기에서 x는 1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에서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정의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정의역을 따로 새롭게 언급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요? 최대값, 최대치, 맥스, 무조건. 이 그래프가 허용할 수 있는, 이 식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항상 정의역을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가능한 거 존재하니?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불가능한 값 존재하니? 네. x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요. 그럼 x가 1이 아닌 실수가 여기에 정의역이 되는 거고 x는 실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차이가 생겨서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제가 방금 전에 강조했던 게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최대치로 항상 생각을 한다. 인 거예요. 이게 수1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니네들이 이걸 쓴다고 해서 알아먹을까는 모르겠는데. 로그 함수, 어떠한 로그를 딱 알려드리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냥 이런 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애가 있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x라는 애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심지어 a도 1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세부 조건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은 애냐? 같은 애니? 같은 애가 아니라고요. 왜요? 이 영역, 이 위치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다가 이 함수의 조건이라고. 즉 얘는 뭐예요? x는 0보다 큰 구간만 해당하는 건데 얘는 절대값 x가 0보다 크기 위해선 0이 아니면 되죠. 이건 0이 아닌 실수가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면 얘는 한쪽만 그려지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암묵적으로 최대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들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최대값을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정의역 조건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눈갱 죄송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디서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 이거 같지 않다.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디서 제일 처음에 배운 그 모양 그대로를 가져간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반비례 그래프. 를 그대로 가져오자. 즉 y는 x분의 k라는 형태예요. 그 반비례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여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직각, 한 쌍도 아니야, 그냥 직각 쌍곡선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직각쌍곡선이 뭔데요? 이렇게 생겨보네요. 직각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K라는 값에 대하여 중학교 1학년 때에는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서 그래프를 중요하게 그리는 연습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부호가 더 중요했으면 중요했지 K의 값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는 내신 대비 짜잘한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누었을 때 K가 0보다 크면 왼쪽 위와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를 차지하게 왼쪽 아래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즉 1, 3, 2, 4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런 모양 되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니. 그리고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값이 커진다 하더라도 y도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생겨? 점근선이 생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발 그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점근선을 좌표로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는 0, y는 0. 근데 이거 두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기억하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또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유리함수의 표준형. 표준형 형태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이 뭐가 된다? 점근선 x는 p, y는 q.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 p, q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 또는 어떻게 된다고? y는 뿔마 x-p 플러스 q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으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이쪽이 더 아래쪽이 더 중요해집니다. 위쪽 요런 것들보다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글씨 한번 채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정의역과 지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고 K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점. 여기서 얘기했어요. 원점이랑 두직선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x축, y축이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점근선의 교점을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면 머리 딱 떠오르는 점이 뭐야? 꼭지점. 원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원의 중심. 그럼 유리함수 하면 제일 중요하게 떠올라야 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로 이렇게 되고 점근선 두직선 x는 p, y는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형 말고 그럼 일반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 형식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에 대해서 점근선이 뭐가 됐나? 어떻게 보라 그랬죠? 요렇게 한번 보라 그랬죠? 그치.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라는 점근선을 가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k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k 쉽게 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이 분자에 뭘 대입?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고? k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그거 없네요. 뭐가 없어요? 역함수 없죠. 역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의 역함수.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고? 어디 자리 바꾼다고요? 뭔가 어색하다 싶었더니 못 참겠다. 바꿔야겠다. 자, 죄송해요. 별거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거슬렸어요. 미안해요. 자,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c분의 d를 대입한 값이 k가 된다. 휴, 편안. 네, 요렇게 한번이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하라고요? 요렇게 자리 바꾸면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라고 했어요.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된다. 부호까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cx 마이너스 a 라고 자리를 바꿔주시는 게 바로 역함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애는 뭐라고요? 둘이 같은 거라니 그게 무슨 얘기니? a가 마이너스 d이면 a가 마이너스 a 요 둘이 부호가 같고 서로 다르면 그럼 두 번째 그럼 뭐예요 결국에?
그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칭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는 유리 함수는 반드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역함수,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그 직선 위에 존재하면 반드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개념 정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71페이지부터 한번 필요한 거 쭉 보도록 할게요. 유리식에서 필요한 거. 11번이요. 11번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11번 같은 경우에 유리식을 간단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를 더 작게 쓰셔야 합니다. 그냥 정리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복잡한 값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풀어주기 위하여 그 x-3분의 x-2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10 빼기 x-1분의 3x-2 빼기 x 더하기 1분의 x 플러스 2 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동일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줘서 그죠? 앞에서 뭐가 되도록 약분이 돼서 앞으로 대분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항상 대분수 형태로, 그러니까 대분수? 그죠, 맞죠? 가분수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1 더하기 x-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3이 몇 번 들어가니까? 3번 들어가니까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뭐 x-1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1분의 1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상수들은 싹 다 사라지고요. 계산해야 되는 거는 x-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1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려나? 어느 쪽으로 곱하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둘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x-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 더하기 x-3이니까 2x 그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가 항상 인수 형태로 굳이 전개하지 마세요. x 플러스 특히나 분모는 전개할 일이 없어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포장이 됐으면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2x분의 2x가 될 테니까 2x로 묶어주고 나면 이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계산이 가능하겠죠. 분모는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그 분자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분모는 포장 벗길 일이 없지만 분자는 정리하기 위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풀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9, 8, 8이니까 얼마? 16x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것도 17번보다는 오히려 18번이 눈이 좀 가는데 제가 이 18번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었죠? 꼴배기 싫은 거 통분해서 분수 없애버리고 통분해서 분수 없애버리고 통분해서 분수 없애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1 빼기 짝대기 1 더하기 짝대기 1 빼기 짝대기 1 더하기 x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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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가요? 맞죠? 자, 뭘 하라고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통분을 해서 뭐가 삑삑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마이크 터지는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자 여기서 통분을 해주시면 x분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얼마를 곱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너야? 너였냐? 내가 말하는 거에 반응해가지고 계속 삑삑삑삑 거리길래 뭔가 했잖아. 그래서 나 저거 뭐 녹음이 잘못되고 있는 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지? 되자. 이렇게 날 낚아?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라고 했죠. 통분해서 분모를 없애고, 통분해서 분모를 없애고, 통분해서 분모를 없애고 형태로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하면 얼마냐? 아우 싫어. 자,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니까 x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 분의 1이니까 다시 분모를 없애요. 그러니까 이거 1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얼마 된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된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천천히 하나씩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통분해서 분모 없애고. 통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통분하지 말까? 통분 안 해볼까? 통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자, 여기다가 x 곱해볼까? 그래도 돼요. 그럼 뭐 되는데? x 플러스 1분의 x요. 똑같이 나오죠? 통분도 필요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 식 또 뭐 하면 돼? 통분하지 마. 그냥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을 어디냐 여기. 지금 나 어디 하고 있냐? 여기 끝났고 여기 할 차례죠? 여기 할 차례죠? x 플러스 1을 그냥 다 곱하면 되지. 그럼 식이 뭐가 되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1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1 되겠죠? 여기다 분의 1 빼기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그냥 애초에 그냥 분모가 그냥 사라지니까 x 플러스 2 분의 1 빼기 1 요것만 챙기시면 되죠. 요렇게 그냥 애초에 통분할 필요도 없어요. 분모가 보이면 분자 분모에 곱해버려. 그게 제일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 근데 자꾸 왜 내 가슴께가 이꼬라지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아. 똑똑한데? 안 사라져요. 씨. 몰라, 씨. 자, 다음에,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 유리식 값 이용하는 것 유형 7번 넘어가고요. 유형 8번 넘어가고요. 28번 뭐 하라고요? K 잡으라고요. 그 제일 뒤에 는 K 잡으시면 된다고요. X 플러스 Y는 4K, Y 더하기 Z는 5K.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X 대 Y 대 Z가 4대 1 대 3이라고 나와 있으면 X는 몇 K? 4K, Y는 K, Z는 3K.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랬죠.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요. 4Z는 Y는 3X 뭐 이딴 거 쓰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값이 안 나와요.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상에서 진행할 때 그 연립방정식에서 했던 말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네들.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요새 제가 유치한 거에 맞들려갖고 막 혹시 유희왕 아세요? 유희왕? 카드게임? 컬렉션. 아니야. 유희왕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뭐지? 무슨 블랙 매지션을 제물로 바쳐 뭘 소환한다 막 이딴 거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그 멘트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니에요.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게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물로 바칠 식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게 되면 그거는 특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 있는 그 경우에 문자가 3개, 식이 2개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돼? 관계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유형 12번 쪽에서 한번 넘어가서 자, 유형 37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했죠?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역과 치역이 그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연속이에요.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제외하고? 점근선을 제외하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37번에 그 치역이 3부터 8까지라고 나와 있으면 결국엔 뭐예요? 3이라는 게 뭐야? 거기 3 뭐냐, 3? 점근선이죠. 그죠? 그 점근선 값을 제외한 나머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점근선부터 8 값이 나오는 그 위치까지가 정의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은 그 유형 13번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도 결국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지우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우리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공주님 앉기 해갖고 옆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점 하나만 딱 잡고 쫙 옮겨놓으면 걔들 알아서 끌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유리함수를 대표하는 그 좌표가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기준을 잡고 그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K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대로 식을 잡는 그게 훨씬 더 간단한 평행이동 방법이 될 거라고요. 굳이 식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유형 15번의 대칭성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 같은 경우는 딱히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식 구하기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함수와 그 합성함수라던가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해서 정리해 보시면 돼요. 특히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75번까지 한번 쭉 넘어가서 75번 확인해 본다면요. 75번처럼 그 F 서클, F 서클, F 서클, 다다다닥 서클 F라고 해서 이게 N개라고 할 때 이거를 F의 N제곱 X라고 표현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규칙적일 거예요. 보나마나 규칙일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규칙을 볼 때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자, fx라는 값이 뭐라고요? x분의 2x-4예요. 조금 복귀. 자, 그러면 f 500에 4를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하나씩 해보자고요. f에다 4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4분의 8 빼기 4 1이네요. 그럼 f 제곱 4라는 값은 결국엔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그러면 f 세제곱 4라고 하는 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가 나오네요. 어머나. 어때요? 마이너스 응? 그럼 F4를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으면 그게 뭘 것 같아요? 1 나오겠죠. F에다가 5제곱 5번 합성한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결국엔 몇 배수? 3배수. 3배수. 1이랑 4랑 똑같고 2랑 5랑 똑같고 그 직접적인 정의역과 세제곱 값이 같으니까요. 그렇게 규칙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 500을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서 얼마가 나오냐? 66, 2가 나와서 그래서 그 나머지가 2인 구간이 어디니까 여기니까 답은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진짜 정말 쫄지 마시고요. 7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24.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규칙이 있겠죠. 그죠? 규칙이 있겠죠. 설마 그렇게 무식한 거를 1024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다음에 이제 역함수까지 확인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80문제인데, 지금 시간 15분 남았네요. 토요일날 또 오전에 오는 거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줄여드리진 못하더라도 더 드리진 않을게요. 미안해요. 더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